예,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적힌 블루하우스 청와대. 지금부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들이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힘을 실어준 정황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기현 전 시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수기로 적은 어떤 수첩 내용에 2017년 가을서부터 상당히 BH와 직간접으로 교감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BH 회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BH와 관련된 회의를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완전히 청와대가 선거 기획, 선거 대책 본부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장혜철 평론가님,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에 BH, 그러니까 청와대를 뜻하는 말들이 여럿 있었다, 뭐 이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김기현 전 시장이 해당 수첩이나 메모를 보게 된 것 같은데, 적어도 김기현 전 시장이 아예 보지도 못한 걸 봤다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송병기 이 부시장의 수첩에 BH와 회의를 했다. 또 산재 모병원 같은 경우는 당시 울산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회의에서 논의했음을 추측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첩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두 번이 아니고 BH가 거듭 언급됐다면 2018년 1월에 청와대 장모 행정관 만난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17년 가을부터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울산 선거를 사실상 선거대책본부처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약이나 정책을 일일이 만들어주는 것도 문제예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대구 관련해서 진박 여론조사했다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을 위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수차례 회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다듬어주고 맞춰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첩보를 알린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가 만나서 과연 저 산재 모병원 같은 공약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국민 누가 그걸 순수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와 만나서 해당 첩보 내용이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과연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 수사 첩보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의논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수첩의 실효성, 이 수첩이 실존한다면 청와대도 그리고 송철호 시장이나 송병기 부시장 측도 이제는 과연 어떤 해명을 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BH 단어 하나만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겠죠.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그래서인지 아마 실질적 총괄 선대본부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주장처럼 정말 청와대인지 이 부분이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입했다라는 증거들, 이게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이제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이 김기현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산재병원, 오병원 설립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한 반면에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이제 공공병원 설립,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줘서 올 1월부터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춰보면 김기현 시장은 사실은 공약을 어떤 면에서 자기가 내세운 게 기획재정부에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공약을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춰본다면 한쪽의 후보는 공약한 게 예타 면제도 되고 실행이 되고, 실제로 현 시장은 자기 공약했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해서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공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어역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첩보 문건을 청와대가 편집을 정말 했냐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황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가 이 김기현 문건의 비의혹을 추가해서 경찰에 추가한 게 뚜렷해진 겁니다. 과거 청와대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공식 반응이었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는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문건, 경찰이 하달았던 문건과 대조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분명히 편집 재가공을 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하명 수사냐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제보된 것을 그대로 편집해서 그대로 보낸 것이냐. 그걸 갈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면 양쪽 문서를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한 문건하고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냈던 울산경찰서 내려보낸 문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페이지 양도 비슷하고 제목도 비슷하지만 청와대가 내려보낸 문건에는 원래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이 아닌 김기현 측근의 울산 아파트 건설 비리 의혹이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업무상의 자연적인 경로에 따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울산청 또 경찰청에다 하명을 했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두 문건만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측근,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울산 아파트 건설 비리 의혹이 추가했기 때문에 편집을 하지 않았다. 물론 윗분이 보기 편하게 보고서만 좀 잘 정리했다는 해명과는 좀 배치가 되는 지금 검찰의 정황 증거인데 검찰이요 이렇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발표하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까지 되어 있었어요.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된 사업 계획하고 그런까지 다 회의를 했고요. 또 그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다 해서 하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냐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장해찬 평론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용들은 많지만 조금 더 핵심만 짚어보면 송철호 캠프 측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결과를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이 공약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하면 송철호 후보는 지금 나온 의혹을 봤을 때 컨닝페이퍼 들고 공약 만들고 선거 게임 뛰어든 겁니다. 반면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답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산재 모병원 유치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5월 28일 기재부에서 이 예타조사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반면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는 똑같이 산재 모병원 유치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공공병원 유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기재부에서 5월 산재 모병원은 예타조사 불합격시키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 공공병원의 예타조사 면제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교로운 우연이 두 번이나 연속된다면 필연이라 봐야 되고 이 필연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밀어주기 위한 정부와 청와대 기재부 차원의 어떤 컨닝페이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그 의혹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송철호 후보는 정부 발표 이후 있었던 이 TV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시장 재임 시 약속한 공약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울산에 대해서 공약한 것 중에 산재 모병원 설립, 또한 외곽순환도 건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 모두 또 김기현 후보도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실패한 건 맞죠. 국회의원 3번 하고 시장 1번 하면서도 이런 그 중요한 대통령 공약 사업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질문에 주도권을 인정하시죠. 현 정부에서 결국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캠프 측은 당시 후보는 미리 공약을 알고 수정했고 그게 선거에 주요한 거 아니냐. 조수진 부장, 이쯤 되면 청와대가 당시에 이 문건 편집 의혹부터 네. 청와대 하명수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어제 이후에는 이 검찰의 정황 증거 이후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거짓말 논란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청와대가 어떤 제보를 끼워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문장만 정리하고 제보의 양을 정리했다. 그래서 편집이란 용어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청와대 문건,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문건에는 그보다 원래 문건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뭔가 거기에 얹었을 가능성, 추가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것이 점점 높아집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업무 수첩에 적힌 BH 청와대 얘기, 의혹 제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만나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정세균, 이낙연 이 인물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총선 출마를 중인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씨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